주식이란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이다. 회사는 이것을 발행해 자본을 분산 투자받고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개수만큼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다. 즉 자본금을 유치해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을 자본금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주식의 가격, 즉 주가는 회사의 실적 및 호재에 관련해 오르거나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이러한 주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어째서일까? 그 답은 지도자들의 선거 공약에 있다. 실제로 지도자들의 정치 이념에 따라 혹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가에 의해 주가가 변하기도 한다. 미국 대선을 통해 그 이해를 알아보자. 먼저 2008년 버락 오바마 의원이 대선에서 승리하여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핵심 공약에는 친환경, 의료보장 확대, 경기부양 대책 등을 내세웠다. 그로 인해 신재생 및 헬스케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 다음은 2017년 오바마 대통령의 연임이 끝나고 도널드 트럼프 의원이 대선에서 승리하여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핵심 공약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동맹이 아닌 미국의 현실적 이익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방위 산업의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었다. 반대로 수출주는 약세를 띠기도 하였다. 2020년 미국에서는 조셉 바이든 의원이 대선에서 승리하여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는 친환경 정책이다. 그린 뉴딜 정책에 2조 달러를 투자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연 친화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많은 친환경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인프라 투자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도로, 교량, 항만, 철도, 인터넷 공급망 등 낙후된 인프라 시설 재건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정책에 의해 주가가 오르내리기도 하는데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주가는 민주당 집권 시절이 공화당보다 3배나 더 뛰었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부터 2017년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두 11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민주당 소속이 5명, 공화당 소속이 6명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민주당 83%, 공화당 30%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권은 에너지, 철강, 군수 등 큰 굴뚝을 가진 공장을 운영하는 일명 굴뚝 산업을 중점으로 두었다. 그에 반해 진보 정권은 IT, 바이오, 헬스케어 등 미래 성장 산업을 내세웠다. 즉 진보는 현재 주력 산업보다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는 아까 설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증시는 과감한 개혁 정책과 그에 따른 기대감을 먹고 상승하기에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 보수 성향인 김영삼 대통령 때는 당선 이후 코스피 지수가 5년간 40%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추가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상승률이 8%, 13%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진보 성향의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 때는 79%,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160% 급등하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선거에 관하여 알아보자. 한국 또한 선거에 영향을 받아 주가가 흔들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 시기에 강세를 보이는 주식들은 선거에 출마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가진 주식들이 오르내리는 일명 테마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이 존재한다. 테마주는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특정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으면 유력 후보별로 정치 테마주 혹은 대선 테마주라 불리며 주가가 치솟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2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관련주 및 수혜주가 언급되고 있다. 먼저 대장주라고 불리는 에이텍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용 PC 및 모니터 시장을 상정하고 있는 회사로 최대 주주 신승영 이사가 성남창조 경영포럼의 운영위원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관련주로 분류되었다. 그 다음에는 오리엔트 전공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린 시절 이 회사의 계열사인 시계 공장에서 소년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져 관련주로 분류되었다. 이외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주주로 있다는 알랩, 오세훈 서울시장의 동문인 양준영 진양홀딩스 부회장의 진양산업 관련주가 있다. 여기서 잠시 앞서 보았던 미국의 주식들과는 사뭇 다른 점이 느껴지는가. 정책을 중심으로 기대되는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후보들과 미약하게라도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급등락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에 테마주라는 명목으로 회사의 실적 및 호재와 관계없이 정치인에 의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렇듯 선거로 인해 과열된 테마주들은 순식간에 반등하는 것만큼 반대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 급락할 수 있다. 심하면 테마 시작 이전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단순 인맥으로 묶인 테마주들은 선거가 끝난 뒤 일반적으로 기대감, 소문 급등 폭락의 과정을 통해 당선 여부와는 무관하게 폭락해 승자 없는 정치 테마주라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아까 언급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자 진양산업의 주가는 점점 내려갔다. 또한 주의할 점은 선거가 주식에 대하여 항상 상관관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주식이 선거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회사의 실적 및 호재와 관련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자율, 통화량, 환율,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 가격 등 수많은 외부 요인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선거 또한 수많은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정치 테마주처럼 정책과 전혀 관계없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정치 테마주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며 그 상당수가 정치인과 친분을 가진 경영인이 회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급등하곤 한다. 미국에서는 집권 정당의 정책 수혜에 대한 것일 뿐 인맥에 관한 테마주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선진국에서는 정치 인맥에 의한 기업의 수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후진적인 민주주의 체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